휘수는 말 위에서 이 광경을 내려다보며 묘한 해방감과 전투의 여운을 동시에 느꼈다. 전장의 비릿한 냄새와 함께 수많은 시체가 널브러진 처참한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다. 전투가 어느 정도 정리되자 휘수는 고구려 병사들을 도륙하던 사기의 움직임을 찾았다. 이미 여기저기 상처를 입은 사기는 망가진 허름한 갑옷과 함께 숨을 고르고 있었다. 주변에는 그가 베어 넘긴 적들의 시체가 수북했다. 저 차 가짜가 아니었군. 휘수는 중얼거렸다. 사기의 존재가 없었다면 붉은 깃발 부대를 효율적으로 무너뜨리기는 어려웠을지도 몰랐다. 사기는 힘겹게 몸을 가누며 휘수 앞으로 다가왔다. 태자마마. 천천히 고개를 숙이는 그의 얼굴에는 격전의 흔적이 짙게 배어 있었다. 숨소리가 거칠고 피와 땀으로 범벅이 된 머리카락이 어지럽게 흘러내렸다. 휘수는 살짝 웃음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내 말이 옳았다. 제법이군. 붉은 깃발이 쓰러짐과 함께 고구려군은 일단 대거 후퇴했다. 백제군은 비교적 적은 피해로 큰 승리를 거두는 듯 보였지만 휘수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다. 고구려가 이렇게 쉽게 물러설 리 없다는 예감이 마음 한구석에서 이글거렸다. 병사들이 부상자들을 수습하고 전리품을 챙기기 시작했다. 전장은 온통 피로 물들었고 서늘한 바람이 시퍼런 칼끝과 빈 갑옷들을 스치고 지나갔다. 사기는 고개를 푹 숙인 채 한쪽에서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매만졌다. 휘수가 조용히 다가가 물었다. 이제 어찌할 셈이냐. 고구려로 돌아가기는 쉽지 않을 텐데. 사기는 쓰디쓴 웃음을 지었다. 백제로 돌아올 자격도 없겠지요. 하지만 이 전투로 미약하게나마 제 죗값을 갚았다고 믿고 싶습니다. 태자마마께 허락이 된다면 저는 계속 백제군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휘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그를 똑바로 바라봤다. 이제 너는 배신자가 아닌 전우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길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사기는 길게 숨을 들이마시고 예를 갖춰 고개를 숙였다. 명심하겠습니다, 태자마마. 치앙성 인근 전장을 수습한 백제군은 다시금 대우를 정비했다. 휘수는 병사들에게 간단한 승전의 축하를 건네면서도 언제 터질지 모를 고구려의 반격을 대비하라고 명령했다. 붉은 깃발을 꺾었다고 해서 고구려의 야심이 사라진 건 아니다. 근초 고왕과 상의해 이 땅에 더 단단한 방어선을 구축해야 한다. 병사들은 힘찬 목소리로 화답했고 그들 중 하나가 다시말에 올라 휘수의 명령을 전달하기 위해 성벽 안쪽으로 내달렸다. 감도는 쓸쓸한 공기 속에서도 사람들의 표정엔 승리의 잔향이 어렸다. 사기는 부상당한 손목을 감싸주며 서 있었다. 고구려를 버리고 백제의 은혜를 갚으려 나선 길은 이제 막 시작일지도 모른다. 전장의 끝자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그의 뺨을 세차게 스쳤다. 휘수는 그런 사기를 곁눈질로 바라보며 다시금 찬바람을 가르듯 말했다. 이 승리는 분명 값진 것이지만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고국원왕이 용납할 리 없지. 우리는 이 기회를 계기로 더 크게 치고 나가야 한다. 그 목소리가 잔상을 남기며 전장을 울렸다. 백제와 고구려, 그리고 그 틈에서 운명을 개척하려는 사기의 길은 이미 거대한 도도의 물줄기를 타고 흘러가기 시작했다. 붉은 깃발이 쓰러지고 피의 땅에 남겨진 건 또 다른 전쟁의
씨앗이었다. 배신자라 불렸던 사기, 그리고 태자 휘수의 만남은 새로운 운명을 예고한다. 이 시대를 거치며 백제는 영광과 피의 역사를 함께 써내려갈 것이리라. 검붉은 노을이 수곡성 방면을 물들이고 있었다. 전투가 격렬해질수록 고국원왕의 깃발이 휘날렸으나 이내 패배의 빛이 짙게 드리워졌다. 태자 휘수는 승기를 놓치지 않고 그의 목을 취하기 위해 선두에서 추격전을 펼치고 있었다. 모든 병력에 명한다. 고국원왕을 잡기 위해 전력을 다해 추격하라. 휘수의 목소리는 천둥처럼 전장을 가르며 울려 퍼졌다. 말발굽 소리는 땅을 뒤흔들었고 보병대는 적의 잔당을 정리하며 고구려군을 더욱 혼비백산하게 만들었다. 땅거미가 내려앉을 무렵 백제군은 이미 수곡성 깊은 곳까지 진출해 있었다. 고국원왕은 사기로부터 완전히 떨어져 나간 병사들을 데리고 필사적으로 도망쳤다. 그의 얼굴엔 폐색이 짙게 깔려 있었고 지친 말은 숨을 헐떡이며 언제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을 지경이었다. 마침내 그는 수곡성 서북부의 좁은 길목으로 내몰려 더 이상 도망칠 여유도 저항할 힘도 없는 상태가 되었다. 휘수는 말에서 내려 눈빛에 복수심을 한껏 품은 채 천천히 고국원 왕을 향해 다가섰다. 그때 그의 곁으로 막고해가 달려와 무릎을 꿇었다. 태자 전하, 여기는 이미 고구려 영토 깊숙한 곳입니다. 무리한 추격은 후방을 끊길 위험도 있습니다. 이쯤에서 멈추시옵소서. 그러나 휘수의 눈에는 이미 복수심이 가득했다. 막고해, 지금 우리가 얼마나 가까이 왔는지 보이지 않느냐. 고국원왕이 겨우 코앞에 있다. 여기서 멈추라니 말도 안 된다. 막고해는 땅에 손을 대고 간절한 목소리로 호소했다. 도가의 말에 이르길 만족할 줄 알면 욕되지 않고 그칠 줄 알면 위태롭지 않다 하였나이다. 이미 충분히 얻으셨습니다.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가면 그 끝은 위험뿐입니다. 휘수는 목이 멜 듯한 숨을 내쉬며 검자루를 움켜쥐었다. 그의 뇌리에서 막고해의 말이 맴돌았다. 이성적인 판단을 내려야 할 순간임을 본능적으로 깨닫고 있었다. 휘수는 결국 깊게 숨을 내쉬며 서서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여기서 멈춘다. 이 이상은 무의미하겠지. 서쪽 하늘에는 구름이 몰려들어 달빛마저 희미해졌다. 휘수는 큰 돌 하나를 집어들어 땅에 박고 그 위에 묵직한 돌들을 차례로 얹어 작은 돌무더기를 만들었다. 이 돌이 바로 내가 여기까지 쫓아왔다는 증거다. 휘수의 음성이 어둠 속을 헤집고 울려 퍼졌다. 병사들은 쓰러져가는 밤속에서 그의 결단의 머리를 숙였다. 훗날 이곳을 기억하라. 고국원왕이 도망간 자리까지 내가 왔음을. 막고해를 비롯한 장수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휘수의 표정엔 아쉬움과 분노가 엇갈린 채 이글거렸다. 백제군은 장엄하게 후퇴했다. 이것이 끝이 아님을 예감한 듯 병사들은 휘수의 결단에 충성을 표하며 그의 뒤를 따랐다. 그로부터 며칠 후 휘수와 병사들이 사비성에 귀환했을 때 백성들은 환호로 그들을 맞이했다. 고국 원왕을 한 걸음 앞까지 몰아붙였다는 사실만으로도 백제인들에게는 굉장한 자부심을 심어주었다. 휘수는 곧장 궁성으로 들어갔다. 응접실에 들어서자 대신들과 근초 고왕이 이미 모여 있었다. 전쟁의 승리를 축하하는 기운이 감돌았지만 휘수의 표정은 어두웠다. 아버지,
이번 전투에서 고국권왕을 눈앞에 두고도 끝내 잡지 못했습니다. 근초고왕은 자부심과 함께 아들의 복수심을 우려 섞인 눈빛으로 바라봤다. 휘수야, 너는 이미 백제를 위협하던 고구려 대군을 몰아내고 큰 공을 세웠다. 고국원왕을 놓친 건 아쉽지만 이번 승리로 백제의 위세를 과시한 것만도 충분한 성과다. 휘수는 씁쓸한 듯 입술을 깨물었다. 아버지, 저는 고국권왕의 목을 반드시 내 손으로 베겠습니다. 그의 숨통을 놓아둬선 언젠가 다시 백제를 위협할 겁니다. 근초고왕은 크게 한숨을 내쉬었다. 복수심에 눈이 멀어선 안 된다. 비록 우리가 승리했다 하나 백성들의 목숨을 건 전쟁을 함부로 벌이는 건 옳지 않아. 그러나 고국원왕이 집요한 인물임은 나도 안다. 분명 다시 우리를 위협할 가능성이 높을 게다. 얼마 전 태자 휘수는 고구려와의 첫 전투에서 대승을 거뒀다. 요서에 머물던 백제군이 위례성으로 돌아오며 가져온 승전보는 백제 전역을 축제 분위기로 휩싸이게 했다. 도성의 밤은 환희로 빛났고 거리마다 휘수의 용맹과 백제군의 위엄을 찬양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근초고왕은 승전 기념을 위해 궁궐뜰에서 성대한 환영 연회를 열었다. 도성 백성들은 거리까지 나와 태자를 환호했고 휘수가 전장에서 보여준 뛰어난 전략과 결단력에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연회회가 절정에 달했을 즈음 태자 휘수는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아버지에게 예를 표했다. 아버지, 이번 전투에서 고국원왕을 잡지 못했습니다. 제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근초고왕은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고개를 저었다. 이번 승전만으로도 내 이름이 백제 전장에서 새겨졌다. 고국원왕 수로가 위험하다는 걸 분명히 느꼈을 터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승리를 백제의 위세로 더 크게 알리는 것이다. 천하가 우리 백제를 함부로 보지 못하게 말이다. 며칠 뒤 근초고왕은 휘수와 함께 대규모 군사 사열을 기획했다. 장소는 바로 한강의 푸른 물결이 넘실 때는 근방이었다. 사열의 목적은 백제군의 위엄을 천에 과시하고 승리의 기세를 더욱 드높이는 것이었다. 왕은 신하들과 병사들을 모아 엄숙히 명령을 내렸다. 오늘부터 백제의 군사들은 황색 깃발을 들도록 하라. 황색 도포와 투구를 갖추고 전장에 임하도록 해라. 황색은 백제인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갖는 색채였다. 백제인들은 우주의 중심, 곧 천하의 질서를 황색과 동일시해 왔으며 이 신성한 색을 통해 왕권을 상징하고 나라의 권위를 보존해 왔다. 드디어 사열 당일 태양이 중천에 올라 한강 물결이 부서지듯 빛났다. 그 강계는 백제의 수천 군사들이 일제히 황색으로 장식된 갑옷과 도포를 두르고 도열해 있었다. 깃발마저 모두 황색으로 통일해 든 모습은 가히 장관이었다. 갑옷의 부품과 장식에도 황색 도색이 군데군데 더해져 있고 병사들은 황색 투구 깃을 날리며 황색 깃발은 무수한 물결을 이뤄 거센 바람에 나부꼈다. 그 위세는 마치 광활한 대지를 뒤덮은 황금빛 바다 같았고 한강의 푸른 물살과 대조를 이루며 장엄하게 펼쳐졌다. 병사들의 함성은 땅을 뒤흔들었다. 높은 사열대에 오른 근초고왕은 천천히 양팔을 들어 병사들에게 신호를 보냈다. 그러자 황색 도포를 입은 군사들이 일제히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였다. 왕의 목소리는 북소리처럼 장중하게 울려 퍼졌다. 이제 백제는 천하의 중심이 되었다. 누가 감히 우리 군사와 우리의 용맹을 무시할 수 있겠는가? 황색은 천하의 중심이며
우리가 곧 우주의 중심이다. 고구려도 중국의 대국들도 더 이상 우리를 얕볼 수 없을 것이다. 왕의 말이 끝나자 병사들은 동시에 칼과 창을 치켜들었다. 근초고왕 만세, 휘수태자 만세, 백제 만세. 사방에서 터지는 함성은 마치 폭풍 같은 굉음이었다. 휘수는 이 장엄한 광경을 지켜보며 자신이 거둔 승리와 아버지의 지혜가 백제 전역에 어떤 울림을 주는지 실감했다. 근초고왕은 한참 동안 병사들의 기세를 만끽하다 휘수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다. 휘수야, 이제 너는 백제의 미래다. 황색 깃발을 물려받아 백제를 천하의 중심으로 만들어라. 고구려는 물론 중국 대륙의 어떤 나라라도 감히 너를 넘보지 못하게 해라. 그 말에 휘수는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아버지, 이 황색 깃발을 흔들며 저는 고구려뿐 아니라 대륙에서도 백제의 이름을 울리겠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고국 원왕의 목을 제 손으로 끊어내겠지만 그보다 우선 백제를 실로 강대한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휘수의 눈엔 강인한 결의가 깃들었고 근초고왕은 잠시 미소를 지었다. 백제군이 한강변을 황색으로 물들였다는 사실은 단숨에 주변 여러 나라, 특히 고구려에도 전달되었다. 고구려의 척후병들은 저 멀리서도 반짝이는 황색 물결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 보고가 평양으로 전해지자 고국원왕은 무겁게 한숨을 내쉬었다. 근초고왕, 네가 날 이기려 한다면 황색 깃발로는 부족하다. 아직 이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그의 눈동자는 희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다시금 결연한 투지를 머금었다. 백제를 상대로 이대로 물러서지 않겠다는 결심이 그의 심장을 거칠게 뛰게 했다. 성대한 사열을 마친 백제군이 다시금 도성으로 귀환할 때 백성들은 길가로 나와 환호했다. 연신 부딪히는 꽃가루와 군악의 북소리가 어지럽도록 울려 퍼졌다. 모두가 백제태자와 근초고왕의 황색 사열을 찬양했고 백제 기세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함을 체감하고 있었다. 휘수는 행렬의 맨 앞에서 말을 타고 있었다. 밤하늘 아래로 어렴풋이 빛나는 별들 사이로 황색 깃발이 바람에 흔들렸다. 그는 그 깃발을 바라보며 다시금 다짐했다. 이 깃발이 곧 백제의 상징, 그리고 나의 야망. 반드시 고국원왕을 꺾고 천하의 중심에 서고 말겠다. 며칠 뒤 사비성 안으로 입성한 휘수와 병사들은 근초고왕 앞에 공손히 나아갔다. 연회를 마친 뒤 근초고왕은 맑은 술 한 잔을 태자에게 건네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휘수야, 네가 보여준 전장에서의 용맹과 지략은 이미 백제 전역에 전설처럼 퍼지고 있다. 나는 그 기세가 결코 식지 않을 것이라 믿는다. 이번 황색 깃발 사열은 고구려뿐 아니라 대륙과 외에도 분명한 메시지를 던졌을 터다. 휘수는 잔을 받아들며 시선을 숙였다. 오직 제게 부족한 것은 고국권왕의 목뿐입니다. 아버지께서 이번 사열을 통해 주신 뜻, 곧 천하의 중심에 선다는 의미를 제 무기로 삼겠습니다. 근초고왕은 잔을 비우며 허공을 응시했다. 고국원왕도 그리 만만한 상대는 아니겠지. 하지만 우리에게 황색은 단순한 색채가 아니니라. 백제의 권위, 질서, 그리고 야망을 상징한다. 네가 이 깃발과 함께한다면 언젠가 그 목을 얻는 것도 시간 문제일 것이다.
백제군에 사열이 있던 바로 그날 고구려 척후병들은 황급히 평양으로 돌아가 보고 했다. 고구건왕은 불타는 분노 속에서 결코 백제에게 다시 굴욕을 당하지 않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고민했다. 그의 손끝이 부들부들 떨리며 그가 자존심을 걸고 다시금 대군을 모으려는 조짐이 깔려 있었다. 결코 무너지지 않겠다. 백제가 황색 깃발을 휘날린다고 해서 내가 두려워할 리 없지. 고구건왕의 모습은 마치 돌아올 방역을 예고하듯 텅 빈 왕궁에 긴 복도를 울리며 번뜩이고 있었다. 이렇듯 백제의 황색 깃발은 한강변 사열을 계기로 천에 선언했다. 우리가 곧 우주의 중심이니 감히 어찌 넘보겠는가 하는 당당한 선포였다. 그리고 그 선포 뒤에는 태자휘수의 복수심, 근초고왕의 지략, 백제의 병사들의 뜨거운 열망이 한데 모여 있었다. 휘수는 잠시 달빛 아래서 깃발이 흔들리는 소리를 들으며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되새겼다. 이 깃발을 손에 든 이상 고구려는 물론 대륙까지 넘보겠다. 아버지의 말씀대로 백제를 천하의 중심에 세워야 한다. 머지않아 전장에는 다시 피어오를 전쟁의 불길이 스멀스멀 기지개를 켜고 있었다. 백제와 고구려 그리고 대륙의 강자들 사이에서 새롭게 펼쳐질 역사의 장은 이 황색 깃발을 통해 더욱더 격렬하게 타오르리라. 이제 백제는 황색을 통해 자신들의 기상과 야망을 알렸고 태자휘수는 그 중심에서 강력한 서사를 써 내려가기 시작했다. 황색은 우주의 중심이다. 이제 그 말이 역사를 뒤흔들 서막이 되었음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다.